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매스리브를 이용해서 추상대수학을 공부하는 두 번째 시간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대수학을 배운 지 벌써 2주나 지나버려서 내용이 좀 기억이 안 나요. 그래도 제가 기억한 게 맞으면 마지막에 저는 여러 집합, 즉 집합족에 대한 합집합과 교집합의 정의를 매스리브에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송이 50분이 지나서 그 방송을 중단했죠. 근데 지금 제가 고민하는 점이 또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맨 처음에 나오는 이 내용은 대수학 자체보다는 집합론에서 다룰 법한 주제들이에요. 근데 이 주제들을 매스리브에서 살펴보는데도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집합론을 먼저 공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수학 공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번 영상까지만 대수학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서 매스리브 살펴보는 영상을 녹화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집합론에 관한 수학 학습 영상을 녹화하고 유튜브 채널과 나중에 피어튜브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곧바로 한번 내용 다시 살펴볼게요. 교재 내용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고 제가 시간을 많이 쓴 거는 린 코드를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자, 여기로 왔습니다. 셋 알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 이거는 어 알파에 대한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들의 유형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 예를 아래 제가 들었습니다. 가령 S라고 하는 집합은 그 원소가 모두 또 다른 집합들인데 그 집합들의 공통점은 다 자연수에 관한 집합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원소가 자연수뿐인 집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증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S라고 하는 집합 쪽에서 모든 원소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 이렇게 말을 하면 약간 헷갈릴 텐데요. S의 원소들은 자연수 집합이잖아요. 그 자연수 집합들이 모두 갖는 성분들만을 원소로 갖는 집합은 0과 1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는지부터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 기호가 뭐였는지도 한번 봐야 돼요. 그리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둠 이맥스에서 LSP 모드를 사용할 때마다 오류 메시지가 뜨는데요. 이 원인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창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저거를 좀 해결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Sinter라고 하는 게 뭔지를 봐야 하는데 그러면 Sinf라는 걸 봐야 하고 이거는 그냥 하한? 하한을 의미하는데 집합에서의 하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합에서의 하한은 어떤 식으로 정의됐는지를 봐야 하죠. 여기 나와 있죠. 중간 창을 봐주세요. 위에 있는 건 지우고 자 위쪽 창을 봐주시면 되는데 어 집합의 하한이에요. 그게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를 보니까 함수를 정의했는데 이 함수가 뭔지 한번 볼까요? 이 함수가 어 sinf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다시 한번 봐야겠다. 예, 맞아요. sinf의 정의를 여기에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sinf가 뭐냐면 집합들의 하한이에요. 근데 집합의 하한이라는 게 저는 처음 들었을 때는 좀 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0, 1, 2만을 포함하는 집합의 하한은 0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맞나? 예,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합들의 아랫 경계, 하계 중에서 가장 큰 것은 0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집합들의 하한이라는 개념은 제가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살펴봐야 하죠.
근데 그게 뭔지 보니까 그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예,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건 지금 여기에 나오는 S라는 변수는 알파에 대한 집합이 아니고요. 알파에 대한 집합들의 집합이에요. 뭔 말이냐면 알파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S에 속하는 원소 T라고 하는 것은 알파 집합인 거예요. 그런 모든 알파 집합이 갖는 원소들만을 포함하는 집합이 여기에 나온 집합입니다. 이 조건 제시법으로 표시한 집합이 그런 의미를 가져요.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해는 했어요. 문제는 이걸 바탕으로 어떻게 이 보기를 증명할 수 있느냐는 거죠. 자, 그거는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봐야겠죠. 일단은 가정을 좀 도입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기를 좀 저장해 놓으면 좋은데 방송 끝난 다음에 할게요. 프로젝트 만들고 관리하는 것 자체는 뭐 방송에서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송에서 일단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증명을 해야 하는지만 다룬 다음 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런 집합론에 관한 예제들을 담는 깃 저장소를 소스허시랑 깃허브에서 공유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증명해야 하는데, 근데 왼쪽 창이 있으니까 약간 좀 집중이 안 돼서 그냥 없애 놓을게요. 그리고 카메라를 조금 키워 놓겠습니다. H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자연수 N은 S라는 집합족의 교집합에 속한다는 의미가 나와 있죠. 근데 이 식을 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예, 아무 변화가 없어요. 예, 변화가 있긴 한데 S 인프로 바꾸는 거는 의미가 없죠. 제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어떤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해야 하는지는 아는데 그것을 린 코드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만 좀 얘기할게요. 매스리브를 배우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을 린에서 어떻게 표현하는지 살펴보는 과정에 불과해요. 그걸 하고 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시 말해서 한 번 이해하면 그다음부터는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제가 알고 있는 개념을 린으로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알아내느라 많은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 알면 그다음부터는 그걸 그냥 쓰면 되니까. 그래서 그걸 배워야 하고 그럼 결국 오늘 배워야 하는 건 집합론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죠. 린으로 하는 수학이라는 교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합에 관한 성질을 좀 다루는지 알아봐야겠는데 뭐 직접 제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이 파일에 유용한 결과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면 다른데 이렇게 쓰면 되나? 이거 아니고
제 카메라를 또 줄여야겠네요. S인포 그다음에 페어, 모노, 유니온. 저한테 필요한 게 나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니까 단순하기를 한번 써 볼게요. 되네? 그러니까 단순하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왜 이게 됐는지를 좀 이해해 봐야겠죠. 자, 여기서 s인터라고 하는 정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살펴봐야겠는데요. 왼쪽에 나와 있는 식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다는 거죠. 조건 제시법이 어떤 식으로 린에서 정의가 돼 있는지를 좀 알고 싶은데, 근데 그거는 표기법에 대한 내용이라 설명이 돼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쵸? 참고로 조건 제시법은 영어권에서는 셋 빌더라고 말합니다. 집합 구축기 또는 집합 만들개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어디 보자. 포 다음에 포가 또 나오니까 약간 보기가 어렵긴 한데요. 뭐 그냥 이렇게만 설명이 돼 있어서 자세하게는 제가 또 뭐 이해하기는 어렵네요. 그러면 다 좋은데 이거부터 먼저 한번 다뤄야 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검색할 수 있나? 여기에 대한 내용이 없고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자, 어떤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성질을 좀 확인하고 싶은데 잠깐만요. 그리고 예, 됐습니다. x가 알파에 속한다는 정보를 좀 쓸게요. 쓰고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잠깐만요. 뭐가 문제지? x가 알파에 속하지만 실제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것 같네요. 왜 안 되지? 이해를 좀 해 봐야겠습니다. 잠깐만요. 집합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지부터 좀 봐야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대수학 공부 방송은 말이 좋아 대수학이지 이거 대수학이 아니에요. 집합론입니다. 다음 방송부터는 영상 제목을 대수학이 아니라 집합론으로 바꿀게요. 근데 저도 원래 이런 식으로 공부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막상 공부를 해 보니까 집합론부터 제가 하나하나 살펴봐야 한다는 걸 느꼈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죠. 이게 참 미묘하네요. 그러면 이 소속 관계부터 정의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아웃퍼렘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였는지 사실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그 내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리는 어 inhabited T 같은 이걸 유형 클래스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유형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합성하려고 할 때 아니 언제만 그런 합성을 하려고 하냐면 항 T가 알려져 있고 항 T가 무엇인지 린이 알고 있고 그다음에 빠진 부분이 없을 때에만 그런 클래스의 인스턴스 합성을 한다고 합니다. 다음 명령은 오류 메시지를 내놓는데요. 왜냐하면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죠? You can view the parameter of the type class inhabited as an input value for the type class synthesizer. inhabited라고 하는 유형 클래스의 매개 변수들은 어, 유형 클래스 합성기에 필요한 입력 값이라고 볼 수 있대요. 뭐 그것까지는 저도 동의합니다. When a type class has multiple parameters, you can mark some of them as output parameters. 그래서 outparam이라고 하는 것은 출력 매개 변수를 의미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죠. 그런 매개 변수의 경우에는 어, 우리가 그게 뭔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그게 뭔지를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아도 유형 클래스 합성기가 시작할 거래요. heterogeneous라고 발음하면 되려나? heterogeneous, heterogeneous, hetero, heterogeneou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이질적인이라고 번역하면 될 거예요. 다른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 곱셈의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그리고 결과가 다 서로 다른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이질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뭐 그것까지는 이해했어요. EX라고만 이름 공간 이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잘못 쓴 줄 알았어요. 아웃퍼렘을 없애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살펴봐야죠. 자, 합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유형 클래스의 인스턴스 합성기가 어떤 유형은 알아서 찾아낼 수 있고 어떤 유형은 그렇지 않은데요. outparm이라는 이 함수? 이것도 함수일 텐데. outparm이라고 하는 잠깐만요. 지금도 오류창이 뜨죠? 오류창이 아니라 경고창인데 outpar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음 whenever a type class goal of the form membership alpha gamma comes up 자 이런 목표가 나올 때마다 위에 얘가 있네요. Lin will wait to solve it until gamma is known, but then it will run type class inference and take the first solution that it finds for any value of alpha, which thereby determines what alpha should be. 린이 알파의 값을 알아서 정해줄 거란 얘기입니다. 감마는 우리가 알려줘야 하고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뭐 이 정도로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고요. 그러면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지? X에 대한 오류가 죄송합니다. 기침 소리가 들어갔으려나요? 이따가 또 기침 소리 제거해야겠네요. 자,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그런 소음을 제가 제거해야 하는데 유튜브 영상들은 소음을 제거하고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요. 근데 피어튜브 채널에 앞으로 올릴 영상들은 음성을 다 편집할 겁니다. 문제는 제가 편집할 시간을 못 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기침 소리는 이따가 제거할게요. 슬프다. 자, 어쨌든 X에서 왜 오류가 생기는지를 알아봐야 하거든요. 유형이 아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죠.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교재에 나온 설명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예, 안 돼요. 도움이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집합을 먼저 한번 다시 찾아봐야겠습니다. 집합이라고 하는 거 정확히 말하면 알파에 관한 집합들의 유형 셋 알파는 알파에서 프로브로의 함수들의 유형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이거는 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돼 있다는 거는 구현상의 세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존하면 안 된대요. 그 대신에 set of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사실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set of라고 한 게 사실 상등 함수가 됐잖아요. 그럼 있으나 마나한 함수인데 안 써도 되는 함수인데 굳이 이게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유형 판단 오류가 좀 생기고 있죠.
x의 유형이 알파이면 안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약간 문제네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자, 이런 경우에는 x의 유형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x의 유형이 뭔지 지금 판단을 못 해주고 있죠. 이렇게 써줘야 하나? 아, 알파가 소트여서 그래요. 타입이어야 했는데. 좀 너무 불편한데요? 됐다. 근데 왠지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쵸? set mem set of EQ라고 하는 정리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예, 제가 이게 필요했어요. 이거를 원했는데 이게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massive data set operations라고 하는 파일에 있네요. 이제 이걸 알았고 그다음에 조금 더 살펴봐야 하는데 근데 보시면 결국 뭔가 복잡하게 쓰여 있지만 사실 둘은 같다고 합니다. 왜 이게 그냥 반사성에 의해서 증명이 되는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이해하려면 이 집합 만들기 집합 만들기라고 하는 어 상부연기상의 정의를 이해해야 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건 제가 지금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위에 있는 걸 봐야 하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 매스리브에 나와 있는 저 라이브러리 파일들을 바탕으로 아예 완전히 새로운 교재를 만드는 건 너무 시간이 들어가니까 그거 대신에 문제들만 만드는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습 문제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정의를 참고해야 하는지까지만 제가 알려주는 방식으로 교재를 만들 생각입니다. 교재이긴 한데 익힘책인 거죠. 이론에 대한 설명은 들어있지 않은 그런 익힘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고 정의를 하나하나 좀 보고 있는데 집합 만들기 표기법에 관한 설명이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됐는지는 소스 코드에서 설명을 해 놨겠죠. 네 뭐 이거는 제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려면 린으로 하는 메타 프로그래밍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아직 저는 그걸 안 배웠으니까 지금은 넘어가야겠어요.
뭐 이건 지금 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참인지를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거 참이라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왜 참인지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약간 좀 마음에 걸리네요. 잠깐만요. 하여튼 왜인지는 알겠는데 음 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봐야 합니다. 이게 필요하진 않은 거거든요. 이 과정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 줄을 넣을지 말지 약간 고민하게 되네요. 그리고 지금 32 분이고 20분 뒤에 이 방송은 끝내겠습니다. 음 뭐 넣어서 나쁠 게 없긴 한데 글쎄요. 예? 그냥 쓸게요. 안 써도 되는데 쓰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하냐면 t가 0과 1만을 갖는 자연수 집합인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게 좋을 듯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증명해야 하는 건 0과 1만을 포함하는 집합이 S에 속한다는 거를 보이는 거겠죠. 그거를 보여야 합니다. 그럼 그거부터 먼저 해 볼까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할까요? 뭐 딱히 할 필요가 없는데요. 그냥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를 린 코드로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문제죠. 에이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에이솝이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전략이 어디에 들어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돼요. 안 되네. 뭐가 어떻게 됐냐면 에이솝 전략을 사용하긴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집합에 왼쪽의 집합이 들어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린으로 증명하는지 설명을 해야죠. 린과 매스립으로.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문제네요. 그러면 원소 나열법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지를 좀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뭐라고 써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싱글턴이 있고 그다음에 이 구문을 가리키는 이름을 알아야 하는데 이 구문의 이름이 뭘까요? 저거를 알아야 하는데 그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건가? 이거 아닌 것 같고. 이거는 될 리가 없고. 저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예, 이거는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제 검색을 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겠습니다. 매스리브 문서 웹페이지에서만 검색하는 게 좀 불편해지기 시작해서요. 린 서치를 이용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하는데 그거는 어디에서 알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런 식으로 써야 하는 건가? 네,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나중에 제가 조사한 다음에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니면 뭐 지금 알아볼 수도 있고요. 잠깐만요. 배워야 하는 게 많네요. 린 줄립 챗으로 가보겠습니다. 좀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증명 목표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고 이거 증명할 수 있는데 근데 이 과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단 말이죠. 린으로. 그래서 그거를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린 서치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 건지, 어떤 식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도 알아봐야 하고요. 그럼 하나하나 알아봐야겠네요. 이러면 나오나? 이런 거 없죠? 아마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 됐다. 근데 뭐라고 검색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고, 음, 방송 끝나면 제가 린 줄립 챗에 질문 글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아니면 방송 중에 그런 글을 써도 괜찮긴 한데, 네, 모르겠어요. 아직은 내키지가 않네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원소랑, 아니다, 그게 아니라 이 집합을 합집합으로 좀 나타내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소만을 포함하는 집합과 나머지 원소들을 포함하는 집합의 합집합으로 오른쪽 집합족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집합족을 두 집합족으로 나눈 거죠. 그리고 0, 1이라고 하는 집합이 첫 번째 집합족에 속한다는 것을 보이고 싶은데 그걸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원소 나열법을 애초에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고 잠깐만요. 타블라 폼? 뭔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게 말하나요? 아, 진짜 그렇게 부르는구나. 로스터 폼이라고도 부르나 본데 왜 그렇게 부르지? 음, 그냥 말 그대로 나열법이긴 하네요. 검색하면 나오려나? 안 나오죠? 그다음에 안 나와요. 50분이 거의 다 되고 있는데요. 5분 뒤에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 보고 안 되는 거는 제가 질문해 볼게요. 린 커뮤니티에서 질문해 보고 그다음에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앞으로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첫째로는 어 연습 문제를 저장할 그런 기저장소를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린으로 집합론을 배우면서 새로 아는 지식들을 적어 놓을 생각입니다.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도 공부할 수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네요. set notation?
그 표기법의 이름만 좀 알 수 있으면 제가 그래도 관련 자료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싱글턴이라고 하는 건 원소가 하나뿐인 집합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에서부터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한 원소 집합 없는데요? 아니면 설정을 좀 바꿔볼까요? 탭 옵션하고 pp라고 쓰면 나오려나? 다음에 노테이션? 됐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군요. 진작에 이렇게 알아볼 걸. 음, 좀, 뭐랄까. 그렇게 보기 좋게 나와 있진 않아요. 근데 인서트가 뭔지 알아보면 되긴 하겠네요. 왠지 예전에 이걸 찾아본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 아마 인서트에 관한 정리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까 봤고, 이거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고, 애초에 마이너스 기호는 대체 왜 들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써볼까요? 그러면 그 아래 창이 자꾸 켜져요. 지워도. 이 오류는 왜 생긴지 알아야 뭐 제가 해결을 하든 말든 하는데 제가 아직 그런 능력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겠네요. 50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방송은 이제 끝낼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기침 소리가 들어갔을 테니까 그거를 지워야 하는데 그거를 좀 확인해야겠네요. 근데 정확히 어느 시각에 제가 기침을 했는지 기록했어야 했는데 그거를 잊어버리고 안 했네요. 근데 어쨌든 인서트를 이용해서 뭐를 할 수 있는지 한번 봐야 하는데 정의를 쓸 수도 있고
EQ가 있었지 않았나? 그다음에 합집합 이렇게 쓰면 되려나요? 그다음에 셋, 맴, 그다음에 싱글턴 나오네요. 됐다. 자, 증명을 했습니다. 증명을 좀 더 다듬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증명을 해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증명했으면 나머지는 그냥 뭐 엄청 어려운 일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예. 조금만 보고요. 조금만. S에 속하는 임의의 T에 대하여 N이 T에 속한다. 그 과정이 약간 복잡할 수 있겠는데 좀 예, 불편하겠네요. 네, 못할 건 아닙니다. 할 수 있어요. 과정이 길어서 그렇지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 증명 과정을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예. 증명이 작성하기 쉽다는 뜻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지? 아이디어 자체를 이해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 증명을 실제로 코드로 작성하는 데는 아마 시간이 좀 들어갈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 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첫째로 생각보다 좀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제가 하나하나 린으로 배워야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개념들도 다시 한번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개념들을 린 린과 매스립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부터 한번 좀 살펴봐야겠고요. 뭐 그 정도?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표기법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 예쁜 인쇄기 프리티 프린터를 이용 해제한 다음에 그 코드를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됐다는 거,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학습 영상은 여기에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집합론을 공부하겠습니다. 대수학을 공부하기 전에 집합론부터 먼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든가 아니면 좀 더 자주 녹화하면 되는데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해서요. 그래서 그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린에서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원하는 표기법을 지금 위에 나온 것처럼 정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게 부럽습니다. 나중에 제가 수학 교육용 게임을 만들 때 린을 직접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 린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법을 정의할 방법을 한번 제가 찾아봐야 돼요. 네, 그게 쉽지는 않겠죠.
어쨌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